네, 안녕하세요. 이한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리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영상이 공개할 때쯤이면 수요일 날 저녁 8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추석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9월 증시의 흐름과 연휴 이후에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추석 전후로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영역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 하반기, 올 하반기, 24년 하반기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월달. 일단 9월 상반기는 조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8월 달에 워낙에 월 초반에 큰 급락을 맞이하면서 급등락이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9월 달은 다소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행이나 우리 5만 원의 행복을 통해서 제가 이번 달 레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 레벨은 2618포인트 자리 구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포인트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 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지수는 하락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들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 어려운 모습들이 좀 보이죠. 지금 보시면 막 색깔도 알록달록 하시고, 그래서 잠깐 차트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귀를 쫑긋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중요한 구간들을 제가 색깔별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리는 조금은 올라와도 쉽지 않아.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요. 반대로 녹색으로 표시된 이런 구간들은 내려온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허리 구간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증시가 상승으로 가든지 좋은 흐름이 보여주려면 저 허리 구간에 대한 지금 이렇게 빽빽하게 잡혀져 있는 이 매물대를 반드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인지로 보면 2600에서 2650대라는 이 매물대가 소찬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인지 상으로는 상당히 좀 두꺼운 매물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 보라색 매물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저가 매수세라고 보시면 저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9월 상반기에는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해서 단기적인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추석 전까지 오늘 제가 방송을 찍는 날짜가 정확하게는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따라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번 주 기준으로 놓고는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추석을 맞이하게 될 건데 이한 너는 어떻게 보고 있니?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녹색 매물대 부근으로 한 번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저점이라고 생각했었던 지난 8월의 저점을 깨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9월 FOMC 회의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시장이 조금 더 출렁거린다면 하단 쪽의 레벨로는 2400 한 30에서 50포인트대 구간의 매물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열어놓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꾸 안 가죠. 그쵸? 많이 빠졌으면 좀 8월 달에 올라왔었던 만큼 빠른 상승을 보여주면 좋은데 현재는 9월 달 FOMC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불안감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 둔화인지 경기 침체인지에 대한 걱정도 다소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장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지금 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서 반도체나 오늘은 또 자동차까지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수의 견인을 좀 방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자, 추석 때까지 여러분들 딱 수요일 날 펼쳐봤는데 이 방송이 올라올 때 지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는 한번은 들어가 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제가 예상했었던 레인지는 2530대부터 2440에서 50 정도 레인지입니다. 네, 이 구간 정도까지는 아까 언급드렸던 2618포인트를 못 살렸으면 내려올 수 있었던 레인지고요. 이 안에서는 대형주, 여러분들 잡고 싶었던 뭐 삼성전자나 뭐 관련된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한 번씩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상승을 막 엄청 노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부분도 이제 코멘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MC 전까지 주가가 만약에 2430에서 이 50포인트 안에 들어온다면 한 번은 분할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됐을 때 아까 언급드렸죠. 연말 때까지 즉 FMC 딱 시점에서 또 라인들을 제가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자, 요 라인은 이따가 이제 하반기 뷰까지 언급을 드려야 되는 라인이긴 한데요.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 자리가 일단 2550 또는 45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리가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저 위쪽에 2680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내려왔는데 잡았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2500 다시 한 30에서 50포인트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까지 시장을 보다가 금요일 날까지 시장이 주가가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선 잡는 거예요. 근데 요번 주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음 주 구간이 지금 FMC 기점으로 여기쯤에서 그냥 주가가 마무리가 됐다. 2550 이상도 가지 못하고 시장이 그 아래쪽에서 마무리되고 2430과 50까지 못 왔으면 자, 이러면 현금을 좀 갖고 FMC가 바로 끝나는 날이겠죠. 저희가 추석 이후에 바로 FMC 끝나고 우리가 날짜 부분을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 혹시 내려오는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냐면 FMC 전에 시장이 조정을 주면 FMC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최소한 2530에서 50포인트대까지. 근데 시장이 2550대까지 반등 없이 이 안에 있으면 혹시 FMC 때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이 한번 출렁거려서 이 자리가 오는지를 보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 안에 2430에서 50포인트 구간은 이번 달로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내려올 수 있는 최저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날짜선을 9월 30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요번 주 안에 내려온다면 월말까지는 좀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만약에 올라오지 못하고 2547, 50포인트에서 저항 맞고 그냥 끝난다면 FMC 이후로는 한번 내려오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내려왔을 때는 분할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한님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나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저점을 하나는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저점 구간 최근에 찍었던 가장 저점 자리였죠. 8월 달에 찍었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때는 현재는 고가와 저가의 눌림목 자리로서만 비중 관리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9월달 그럼 이제 우리가 추석 전후로 시장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2400대 30에서 한 5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석 이후의 시장은 과연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글로벌 금리 정책과 뭐 이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은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OMC에 대한 이제 금리가 확실하게 인하가 되고 어떻게 인하되겠다라는 계획이 제대로만 나오면 그래도 다소 불확실성은 해소는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급상승으로 갈 것이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고, 자, 연말까지 갔을 때 제가 이제 아래쪽 레인지를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녹색 라인은 무슨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내려오면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요번에도 내려왔는데, 사실은 여기 녹색 구간이 하나가 있어요. 요 자리도 좀 중요한 자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대에서 단기적인 지지가 나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이 자리 구간에 내려오면 여기는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9월 달에 반등을 준다고 해서 이게 쌍바닥이라고만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네, 반등을 주면 수익 구간에서는 좀 챙기면서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상승으로 강하게 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550에서 2600 이 사이 구간에 못해도 10월 달 안에 주가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10월 안에는. 그러니까 9월까지는 저희까지 가기에는 다소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10월 달에 여기 있으면 이 하락으로 내려오는 채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거고, 그렇지 못하고 아까 언급드렸던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는데 2550대를 돌파 못하면서 시장이 조금 재미없게 10월을 맞이하려고 한다, 또는 10월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조금은 우려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레인지를 보시면, 자, 우리가 녹색 자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하방 쪽 지지 레벨은 현재 2300대의 부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밑에도 레인지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8월 달에 혹시 전저점이 깨지게 됐을 때, 네, 10월 중으로, 네, 그러면 하방 쪽 레인지 구간이 2300대 구간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현금 관리, 그 다음에 현재는 역배열에서 하락에 대한 에너지가 워낙에 크게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8월의 변동성이 큰 거에 의해서 9월 달에도 다소 내려온다 하더라도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인 거지, 이 자리를 저점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쌍바닥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10월 달에 혹시나 하방 쪽 레인지 8월에 저점이 깨지면 저는 이 레인지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석 이후에 또 우리 수요일날, 수요일 강의라든지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 제가 이제 10월 달에 전략에 대한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연말까지 막연한 상승에 대한 관점은 금물. 네, 반드시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시려면 계좌 관리, 현금 관리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한이 알려줬던 중요한 레인지 구간 안에서만, 네, 비중 관리를 하면서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아무렇게나, 네, 그냥 막 사지는 않으시기를, 네,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이후에 그럼 이제 주목할 유망 섹터라든지 뭐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사실 지수가 빠지는데 투자는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만약에 지수가 100% 빠진다고 하면, 네, 그렇지만 최근에 가장 낙폭을 조금 과하게 빠진 섹터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은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딱 차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자, 마디값 자리와 지지 레벨들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지지가 나왔지? 네, 마디값 자리고요. 64,000원대는 마디값 자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매물대, 지지하고 싶은 매물대 영역 안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67,000원부터 빠르게 잡으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부터는 분할 관점을 가지셔도 되지만, 거시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잡기로 약속을 했었냐면, 피보나치 비율상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618부터 786 구간을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그 자리가 이제 물론 이제 6만원이 깨지지 않게 저도 100%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786이 59,000 대가 있으니까 만약에 786까지 빠지면 내려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자리까지 그렇게 한 방에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으신 비중 안에서 아마 수익 구간이 한 번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67,000원부터 빠르게 잡으실 분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수익은 어디서부터? 67,000원 이상에서부터는 수익이 나시면 정리하시면서 수익을 익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드라마틱한 상승으로 가기에는 기대는 합니다. 네, 기대는 하는데 조금 생각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67,000원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뭐가 붙어야 되냐면, 현재 지금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엄청 사주고 있어요. 네, 정말 개인들 삼성전자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기관과 함께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급적인 불균형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죠. 현재는 개인만 계속 사고 있는데 이 불균형이 외국인과 기관들도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이는 자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외인과 기관인들의 수급까지 같이 매수세가 동반으로 들어온다면 충분히 반등의 여지를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0월 달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또 하필이면 10월 초에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10월 말 정도쯤에 실적 발표 있는 구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 발표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67,000원 반등을 준다든지 하면 수익을 확보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하필 월 말 부근에 있으니까 이 중간에서 혹시 지수가 변동성을 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786 레인지까지 열어놓고 반드시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잘 체크하시면서 6만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분할 관점을 가져보자. 비중은 권장드리는 비중 한 30% 내외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도 왜냐하면 대형주고 그리고 지금은 충분하게 올라왔던 파동에 대한 낙폭이 누가 봐도 좀 과하게 내려오고 있고 중요한 지지 매물대 자리들이 아래쪽에 내려와도 있다 보니 현금 관리와 비중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반등 또는 수익을 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삼성전자 10월 달까지 열어놓으시면서 저도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삼성전자를 이렇게 단타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다소 슬프긴 하지만 9월과 10월 달 흐름까지만 한번 좀 잘 체크해서 그 이후에 또 의미 있는 추세 상승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왜냐하면 11월 달에 또 대선이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해리스 관련된 테마주로서는 신재생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들 이런 섹터들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대형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은 관심권에 두셔도 되겠다. 그렇지만 현재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남은 하반기 여러분들이 시장 오늘 레인지 알려드렸던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추석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응원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무리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연휴 후에는 다시 바쁜 주식시장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와 함께 언제나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두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 전문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